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좀 더 어리신 분들이 많이 겪는 이혼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MZ세대들의 이혼의 유형,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이혼이라는 거는 사실 혼인기간이 3년 이하이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는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결혼해서 이혼으로 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3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그냥 마음이 식어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은 마음이 어떻게 발현되냐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식었고 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까지 힘든 여생을 너하고 굳이 같이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위생관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샤워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배달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 좀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과 몸을 부딪히는 일, 스킨십 자체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 몸을 부대끼는 게 싫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방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명은 거실에서 자고 한 명은 안방에서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와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이 밖으로 돌면서 동호회 활동이나 각종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이 점차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방이 이제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서 바람을 피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운명적으로 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바람을 피게 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신혼이혼에서 대부분의 바람은 이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같이 살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거나 뭔가 맞지 않는 갈등 상황 속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연애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둘이 많이 싸우고 잘 안 맞는 게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 결국엔 마음이 떠서 밖으로 돌게 되는데요. 골프를 배운다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갖게 된다거나 술 모임 같은 걸 많이 잡는다거나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밖에서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이라는 관계가 반드시 이 사람하고 내가 이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겠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부관계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뭔가를 충족시킬 제3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핀다라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은데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다른 이성이 있다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배우자가 이 바람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을 보면 사실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미 둘 사이가 소원해져 있던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선을 넘는 이 바람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지하게 이 바람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돈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관계를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 명이 많은 돈을 잃게 됐을 때 부부는 너 돈은 너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둘이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상의되지 않은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잃은 상대방의 이런 채무를 같이 떠나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혼을 많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식, 도박, 코인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상대방의 집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혹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까지 있는 경우는 신혼 이혼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이 여성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
잖아요. 육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죠. 뭐 회사에서도 예전만큼 뭐 열심히 회사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육아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엄마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이 같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주 양육자는 엄마가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원래 회사에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직업적으로도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엄마가 육아휴직 같은 것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포기하게 됐고 자기가 지금까지 받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는데 남편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내분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독박 육아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맞벌이 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양가의 부모님이 개입이 되면서 서로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커져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3년이라는 기간이 부부에게 가장 힘들고 서로 많이 도와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극복하는 걸 어려워해서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신혼이혼 같은 경우는 같이 산 기간이 3년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가져온 것은 내가 가져가고 너가 가져온 것은 너가 가져가는 걸로 끝내자는 식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단기간에 파탄이 나는 경우에는 뭐 혼수, 예물, 예단 이런 것들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정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수긍을 하고 재산 분할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이혼을 보면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한평생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알게 됐고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고 3년 이내로 이혼을 해서 결혼관계를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신혼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혼이혼을 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신혼이혼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연락처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